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오늘부터는 92쪽에 있는 생동하는 지구이고, 자, 첫 번째 주제는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6쪽에 책에 있는 내용에서 마그마, 그리고 용암, 화산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죠? 자, 어떤 바위가 녹아있는 상태의 어떤 바위가 녹은 것이 지하에 있으면 마그마,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뭐 흐르거나 아니면 일단 올라온 것을 용암이라고 하고, 자, 그것에 의해서 그런 마그마가 밀려 올라와서 만들어진 그런 산의 모양, 이런 걸 뭐 화산, 그런 현상 자체를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생기면 그 용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용암 외에 화산 가스, 그리고 화산 쇠설물이 있는데, 화산 가스 중에는 거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것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대부분, 즉 물이고요. 나머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거나 그러면 산성 물질을 만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게 되면 산성비를 포함한 매우 유독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스가 있고, 자, 고체 어떤 덩어리 형태의 화산 쇠설물도 있습니다. 화산 쇠설물은 뭐 화산암괴, 화산탄, 화산역, 화산재 등이 있습니다. 화산암괴는 거대한 바위고요. 화산탄이라는 것은 폭탄처럼 펑펑 날아다니는 거예요. 화산역이라는 것은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자갈, 화산재는 뭐 재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97쪽에 보면 우리의 어떤 화산 폭발이 있었던 유명한 두 곳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킬라우에아와 이런 피나투보, 미국의 어떤 하와이와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자, 왼쪽의 경우는 쭉 흘러내렸죠. 우리가 배웠던 쭉 흘러내린, 이런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그래서 쭉 흘러내린 방패 모양의 어떤 넓게 퍼지는 순상 화산이 왼쪽의 킬라우에아 화산이고, 피나투보는 이런 용암이나 이런 것들보다 화산재를 많이 뿜어낸 폭발적인 분출을 한, 이건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이런 산의 모양이 뾰족한 종상 화산을 만든 거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어떤 화산체의 차이점을 보이는 화산입니다. 자, 그림에서 기생화산이라는 것은 원래의 거대한 화산 옆에 화산이 큰 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것이 막 엉겁결에 또 다른 자그마한 산체들이 만들어납니다. 이런 걸 기생화산이라고 하고요. 칼데라호라고 하는 것은 화산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기 지하수맥이 닿아서 호수가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백두산의 천지가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산탄은 빠르게 분출되어 올라간 그런 화산의 성분이 빠르게 굳어서 폭탄처럼 변한 이런 고형의 물체를 화산탄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화산 활동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피해의 종류가 무엇이 있으며 또 이익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면, 화산재가 많이 분출하게 되면 햇빛을 막아서 한동안 그 지역의 날씨를 춥게 만들고 농작물의 생산량을 뚝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화산재 그리고 용암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멋있는 풍광을 만들어내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고, 어느 곳은 온천지대가 되어서 또 다른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 지하에 상당히 많은 열이 있기 때문에 지열 발전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로움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진인데요.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슬픈 일인데요. 자, 지진이란 지면이 진동하는 것, 지면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흔들리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산 활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지하에서 큰 규모로 단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층이란 지층이 뚝 단절되는, 즉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지층은 바위로 되어 있지만 어떤 서서히 힘이 가해지게 되면 휘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뚝 끊어집니다. 뚝 끊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진동이 생기고 그 진동이 지표까지 전달되어지면 우린 그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낯선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그 그림처럼 지층이 뚝 끊어져서 어떤 지면에 단층이 생기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 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장소를 진원, 진동의 근원 지점이다. 진원이라고 하고 그 진원의 연직 바로 위에 지표, 여기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원과 진앙의 사이 거리, 진앙과 진원 사이 거리를 진원 깊이라고 하겠죠. 진원 깊이가 얕으면 피해가 더 큽니다. 요번에 그 네팔에서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도 원래 규모가 크기도 컸지만 진원의 깊이가 매우 낮았습니다. 자, 그 진원, 진앙이라고 하고 그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그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를 지진파라고 하고 그 지진파가 얼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느냐 그 규모를 그 진도라고 합니다. 피해를 나타내는 정도, 진동의 정도, 진도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느냐 이것을 지진 규모라고 하는데요. 규모의 숫자가 1이 커지면 에너지가 30배가 커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지진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그게 대개 3 정도입니다. 3이면 이만큼 10의 16승배 정도가 되는데요. 요번에 네팔에서 일어났던 것은 7.8, 거의 8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진의 규모가 10의 23승배. 그러면 10의 7승. 그럼 거의 100만 배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정도가 100만 배의 정도로 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물의 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P파, S파, L파로 나누는데요. P파는 종파이고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합니다. P파는 가장 빠른 파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파, 빨리 도착한다, 으뜸이다 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웨이브, 프리미어 리그, 프리메라 리가 할 때 바로 그런 말입니다. S파는 두 번째로 도착합니다. 즉 P파보다 느리겠죠. 세컨더리 웨이브고요. 고체만 통과합니다. L파는 롱 웨이브이고요. 표면파라고도 합니다. 자, 파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파, S파, L파에서 L파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피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S파이고 P파는 피해가 가장 작습니다.